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저의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도 모자라 딸까지도 구박을 하고 배워봐야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 때까지도 참아왔었던 저였지만 딸의 인생까지도 망치려 드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 시모가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 뼈저린 후회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 찾아오셔서 당신이 설거지하는 거 보셨잖아. 왜? 그걸로 혹시 뭐라고 하셨어? 당신이 손목 다쳐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손목을 다쳐도 그렇지 남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엄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당신 임신해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고 손도 다쳤으면 도움 받아야지. 그럼 아픈 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설거지하다가 손 더 망가졌어야 하는 거야? 당신은 그런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안 그래도 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지. 애도 곧 출산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받은 거라고. 그리고 손목 더 심하게 다치면 앞으로도 집안일하는 거에 지장 생길 것 같아서 제대로 쉬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또 안 받아들이는 거야? 손목을 평소부터 열심히 안 써서 병에 걸리는 거래. 의사 말 들어봤자 의미 없고 자기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하시니까 나도 참 뭐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 아예 말이 안 통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 원래 말 안 통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고 당장 형이랑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얼마나 형만 이뻐하시는데 이 집도 아빠가 줘야 한다고 고집 안 부렸으면 우리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을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내가 식당 차린다고 하는데도 조금도 안 보태주고 형은 사업한다고 하니까 아예 다 쏟아붓는 수준이었던 것도 알고. 알지. 그래서 나도 걱정이야. 애 출산하게 됐는데 딸이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렇잖아도 형님은 아들 낳은 덕분에 어머님이 우리 손주 하시면서 아예 끼고 사시는 상황이잖아. 여기서 내가 딸 낳게 되면 또 얼마나 차별을 하실까 하고. 아빠는 손녀도 얼마든지 좋다고 했는데 엄마가 문제긴 하지. 그런데 당신 이 문제로 괜히 속상해하고 염두에 두고 그러지 마. 우리 좋자고 애 낳는 거지. 엄마한테 맘에 들자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 딸이든 아들이든 이쁜 애로 낳아서 건강하게 착하게 잘 기르면 될 문제지. 말이야 그렇긴 한데 어머님이 워낙 목소리가 크시고 괄괄하시니까 괜히 애가 자라면서 어머님한테 영향받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자. 어차피 아들 낳아도 장남의 아들인 쪽을 더 챙겨주지. 차남 아들인 쪽을 더 챙겨줄 엄마가 아니거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내가 괜히 어머님 때문에 심란해서 당신한테 좀 징징거렸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또 엄마가 당신한테 힘든 말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꼭 따져줄 테니까.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의 싸움도 불사하려는 남편이 든든하기는 했지만 괜히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어지간한 말이라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기는 해도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시어머니와 실제로도 싸운 일이 많았기에 저는 하소연을 할 때면 어느 정도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숨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를 들들 볶아대더군요. 제가 딸을 출산한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 소식 들었다. 출산한다고 온갖 유난 다 떨고 낳은 게 딸이라며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건지 정했니? 안 정했으면 진년이로 짓거라. 진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름도 이상하고 성이랑 붙이면 조진년이잖아요. 내가 이름 잘 짓는 무속인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그렇게 해야 시집을 잘 간다더라. 그래도 손녀딸이라고 내가 30만 원이나 들여서 신경 써준 거니까 잔말 말고 꼭 그 이름으로 해라. 이미 그이랑 수지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 애가 살면서 내내 놀림받을 텐데 그런 거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애한테 이름 이상하게 지어줘서 원망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얼른 30만 원 환불 받으시든지 하세요. 세상에. 그런 이름에 그만한 돈을 쓰시다니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또 시어미 말에 토를 다네. 짜증나게. 야, 어차피 여자애가 살면서 놀림받아봤자 시집만 잘 가면 될 문제야. 진년이라고 이름 짓고 정 힘들면 결혼 후에 바꾸라고 하면 되잖니. 넌 왜 그렇게 애가 융통성이 없니? 융통성이 문제가 아니라 애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진년이라고 안 지으면 애가 가출하고 몸 팔고 집안 망신시키기 딱 좋다고 법사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사. 어디 시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풀린 일이라도 있니? 내가 주장하는 거에 뭐 사소한 실수라도 있는 사람이냐, 응? 어머님, 저번에 가족여행 갔을 때도 내비게이션 안 믿고 다른 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3시간 넘게 빙 둘러서 겨우 목적지 도착했었던 일 있고요. 또 알레르기 같은 거 계속 먹으면 극복된다고 하면서 제가 먹지도 못하는 새우 몰래 먹게 하셨죠? 그것 때문에 저 그날 체하고 토하고 나중에는 병원까지 실려갔잖아요. 저 정말 죽을 뻔했던 거 보셔놓고서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제가 작정하고 어머님이 실수했던 거 적어보면 50페이지짜리 논문을 적을 수 있을 정도예요. 알레르기 건이야. 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래, 내비게이션을 안 믿었던 건 인정을 하마. 그래도 그거 제외하고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고서 문제 생기면 그때 따지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하셨던 분이 어머님이잖아요. 조진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가 따돌림 당하고 놀림받아서 비뚤어지기라도 하면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냥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인정한다는 말로 퉁치시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하, 2년 이거 또 시험이 속을 뒤집어 놓네. 그럼 내가 10만 원 쓴 건 어떡할 거니? 10만 원요? 아까 분명히 3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30만 원인데 법사님이 내가 우수한 고객이고 기운이 좋다면서 특별히 10만 원으로 할인해 준 거다. 원가는 30만 원이니까 그대로 말한 건데 문제 있니? 어머님, 부탁이니까 제발 점쟁이가 하는 말 좀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재미로만 봐야지. 너무 믿고 사람 인생이 휘둘려서 되겠어요? 법사님이 나 어릴 적 사고 났었던 것부터 내가 언제쯤 결혼했는지도 맞춘 사람이다. 어머님이 술술 정보 흘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눈치로 맞추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가족과 관련된 사항도 제대로 못 맞췄던 걸로 아는데요. 아버님 시름시름 앓으셨을 때 암 걸렸다면서 구슬해야 낫는다고 몇백만 원 들였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때 다시 검사해보니까 단순히 감기 몸살 걸린 거였었잖아요. 원래 암이었는데 구슬 들인 덕분에 감기 몸살로 바뀐 거다. 하여튼 무식하니 이거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애가 몸 팔고 인생 막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거니? 진년이라는 이름 말고 그럼 진년이라는 걸로라도 타협 볼 생각도 없는 거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정한 건데 그걸 제 멋대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진년이든 진년이든 저희 딸이니까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몸 파는 애 되더라도 나한테 절대 원망하지 말거라. 그때 가서 내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해봤자 절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알겠니?
그런 미신에 휘둘리는 것 좀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저나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까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말만 하는 점쟁이한테 갖다 바친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은 해보셨어요? 안 좋은 말만 하긴 우리 귀한 장손 창민이가 나중에 고위 공무원 된다는 예언을 해주신 분이 법사님이다. 창민이가 이 할미며 가족들까지 청와대 구경시켜준다고 말했는데 설마 하니 이것도 안 좋은 얘기로 치부할 생각이니? 가뜩이나 아주버님의 아들만 이뻐하는 시어머니. 별 신통치도 않은 무속인의 말에 휘둘려 제게 딸의 이름을 조진년으로 만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고 당초 예정했던 대로 수지라는 이쁜 이름을 딸에게 주었는데요. 딸은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잘 자라주었으나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저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매일 호통을 치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런 잔소리를 쉼없이 해댔죠. 어머님 때문에 정말 큰일이야. 수지한테 카톡을 차단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원. 왜?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했어? 몸 팔아댈 팔자인 거 조금이라도 고치려면 치마 말고 바지만 입고 다니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대잖아. 그러면서 남자친구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빨리 연락처에 있는 애들 전화번호도 다 말하라고 그러시고 대체 왜 그렇게 참견을 하시나 모르겠어. 와, 엄마 진짜 안 되겠네. 내가 이 문제는 꼭 따져야겠다. 아니, 이제 중학생인 애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이 안 되시나?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니까 힘드네.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을까봐 걱정돼서라도 단단히 따져봐야겠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 수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애 교육에도 안 좋고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원래 엄마 하지 말라고 하면 불안해서 더 난리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도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가 힘드네. 우리 수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애 장래가 걱정돼서 도움 주려고 그랬을 뿐인데.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가 공부하는데도 계속 전화에 대시고 카톡으로 말도 안 되는 부적 사진 보내셨죠? 저희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러시면 그냥 애한테 차단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큰 애한테 왜 연락처를 다 보내라고 그래?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까지 애한테 간섭을 하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식당 일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야. 법사님한테 들었더니 애가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니. 앙큼한 것이 벌써부터 거짓말이나 하면서 이 할미를 속이려 드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니? 입술에 빨간 거 칠하고 화장이나 해대는 꼴만 봐도 훤하다, 훤해. 엄마,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화장하고 다녀. 엄마가 옛날 사람인 건 잘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말하는 거거든? 나 분명히 경고했어. 진짜 우리 딸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마. 그나마 저한테 그러시는 거라면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행동이나 방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한테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주입하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 울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다그치고 계셨죠? 그때 제가 안 나타났으면 애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머님.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이다. 자연에 있는 식물이며 동물들도 저마다의 쓰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왜 니들만 부인하고 앉았어? 엄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예전처럼 여자들은 겸상도 못하고 남자들은 처첩도도 능력으로 인정받던 시절 아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니들이 딴에는 배웠다고 시모를 가르치려 드는데
내가 아무리 배움이 짧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라는 건 말이다. 지식을 많이 채워 넣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유용한 거야.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쪽을 관철하는 거. 그게 바로 삶의 지혜란 말이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도 정도가 있어. 난 분명히 그만두라고 말했고 이것도 어기면 정말 나 제대로 화내는 꼴 봐야 할 거야. 허이고 니들 인생 걱정해주고 챙겨주겠다는 거 나중에 돌이켜보고 후회하거라. 앞으로는 신경 끌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언젠가 청와대 갈 우리 장손 챙기는 걸로도 힘든 와중에 신경 써줘도 난리니 원. 야, 이 요망한 거사. 대체 우리 휘환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 착한 애가 내 말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니? 어머님, 저는 수지를 위해서 필요한 걸 했을 뿐이고 문제라 느꼈던 점들을 남편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저희 그렇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주장 안 하셨으면 이 집도 안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반대했니? 결국에 챙겨줬잖니.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제발 부탁인데 아주버님 아들 창민이한테도 그렇고 저희 딸한테도 그렇고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번에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애가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던데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서 공부하기도 바쁜 애인데 밥 잘 챙겨 먹었냐? 아픈 데 없냐?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하신다면서요. 사람이란 게 애정이 있어야 비뚤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법이다. 걔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우리 장손 창민이한테 제대로 신경을 못 써주니 별 수 있니? 어머님이 관심 주시는 거야 물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애들 교육은 제발 알아서 하시게 맡겨두시면 안 될까요? 됐다.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뭐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구나. 앞으로 너는 이제 나한테서 영영 남대접 받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내 손녀 아니 네 딸 수지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그게 저랑 남편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 이 표독스러운 년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너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년아. 네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럼 남처럼 대해주시는 거 앞으로 쭉 잘 부탁드릴게요. 야, 제대로 사과하라고. 참, 아버님 몸도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홀로 아버님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건강 악화되시는 것도 어머님이 주시는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아버님이 오죽하면 가족끼리 모일 때 진담 삼아 그 말을 매번 하시겠어요. 이년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보게. 에이, 이 찢어 죽일 년. 딸에 대해 시어머니가 지속된 참견을 하면서 애에게 스트레스를 주자 저와 남편은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견은 하지 않게 되어 저와 남편은 만족할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식당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딸 역시도 더 자라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에 다시금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어떻게 해봐. 요즘 할머니가 자꾸 학교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잔소리해서 미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살다 처음이네.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찾아왔다는 건 그렇다 치고 공부를 한다고 너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왜? 창민 오빠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쳤었는데 떨어졌던 거 기억나지? 그게 내 탓이라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미칠 노릇이야. 창민이가 시험 떨어진 게 왜 네 잘못인데? 내 말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 집안의 기운을 끌어다 쓴다는 둥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 곧 수능 치는데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아빠도 요즘 바쁘고 엄마도 식당 일 돕느라 정신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그냥 좋게 말씀드렸어. 네네.
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찾아오시잖아. 내가 거짓말하면서 창민 오빠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면서 진짜 미치겠다. 네 할머니가 사람 피 말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니. 아빠랑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남처럼 대한다니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연락이니? 저도 어머님이 수지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계속 연락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묻고 싶네요,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힘쓴 것뿐이다. 장손이 고위 공무원 합격을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수지한테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고. 아, 또 결국 어머님 잘나신 장손 얘기인가 보네요. 창민이가 공무원 시험 떨어진 거랑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은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설마 또 법사인지 뭔지 하는 사이비가 그렇게 부추기던가요? 말 조심해 이거사. 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허튼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아니? 내가 집안 위에 나설 때 또 못된 며느리가 딴지 걸고 나올 것도 예측하셨던 분이다. 아이고, 어머님. 세상 어느 엄마가 딸 공부 못 시키게 방해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어머님 집에 불 지르면 소방관 출동할 거 예측하면 저도 점쟁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이 목숨 가지고 위협하는 거니? 농담으로라도 못할 소리를 이게 감히. 농담으로라도 못할 소리는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아주버님이며 아주버님 아들만 챙겨주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차별까지도 받아들이겠다니까요? 그런데 장손 챙기겠다고 우리 딸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려 드시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하는 말이다. 밭에 씨앗을 뿌려봤자 비옥한 토양이 아니면 다 말라 죽는 게 세상이치다. 그럴 바에는 비옥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 년이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어머님, 그 비옥한 토양이냐 아니냐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계속 낙방하는 창민이가 황폐한 땅이고 우리 딸이 비옥한 토양일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씨부리는 거냐? 이 못된 년이. 창민이는 청와대 갈 아이야. 5급 시험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될 아이라고. 법사님이 분명 가족들이 창민이 덕에 청와대 간다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고 창민이 덕 보면서 청와대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어쨌거나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가뜩이나 건강 안 좋으신데 힘들게 하고 싶진 않네요. 이 인연이 지금 은근슬쩍 시어미를 협박하는 거 보게?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 두려울 거라도 있는 줄 아니? 시어머니는 이 문제로 시아버지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 노안으로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아버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죽음의 원인이 누구 탓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원망하여 장례식 내내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었죠. 시아버지를 많이 따랐었던 딸은 많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있었던 수능에까지 영향을 받아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아예 수능을 칠 때쯤이 되자 정신 나간 시어머니는 다시금 딸에게 연락을 해왔죠. 또다시 연락을 취해오면 이제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합의도 했고 제 나름 결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딸이 할머니가 보내온 메시지라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수지야, 할미다. 이번에 재수한다며 계집이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지 말고 코를 수술하든지 점을 하나 박든지 해라. 그러면 네 운세도 트이고 좋은 남자 만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법사님이 그러시더라.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창민 오빠가 공무원 하겠다고 한 것도 다 할머니 등살에 떠밀려 한 거라고 했어요. 창민 오빠도 저도 좀 놓아주시라고요. 잘난 손주가 PC방이며 술집만 전전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셔야죠. 이게 지 엄마 닮아서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구나. 솔직히 이 할미가 너한테 신경 써주고 챙겨준 게 얼마니? 성형하는 게 겁나면 이 할미가 계기를 장만해주리. 얼굴에 칼자국이라도 내줘야 성형을 할 거냐? 저 오늘을 끝으로 그냥 할머니 번호 차단하려고요. 할머니가 못 찾아오는 곳에 자취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엄마가 자취 비용 장만해준다든 식당일 풀린다고 그딴 데 돈 낭비하지 말고 네 성형이나 해달라고 하렴.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우리 귀한 장손 창민이한테 내놓으라고 전하든지. 인연이 대가리에 총 맞았나. 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딸을 건드려? 얼굴에 칼자국을 내겠다는 게 할머니로서 할 말이야? 응?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정말로 그런 게 아니잖니? 왜 인연들은 하나같이 말귀가 어두워? 그리고 너 이게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반말 짓거리야. 닥쳐 이 할망구야. 네 손자한테 줄 돈 없으니깐 꺼져.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미쳤나? 이럼 너네한테는 재산 한 푼 안 가는 거 알고나 짓거리는 거니? 당신 재산 필요 없고 그냥 영영 남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우리 인생에서 꺼져줘. 이 미친 할망구야. 딸의 인생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미친 시어머니를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던 저는 앞일 생각 안 하고 욕을 갈기면서 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며 격려를 해줬고 딸은 무사히 수능을 잘 치러 의대에 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시조카 창민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커녕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의 돈을 뜯어내며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퍼주다 못해 가난뱅이가 된 시어머니는 뭔가 잘못이 된 거라며 저와 딸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런 정신 나간 헛소리에 장단을 맞춰주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본인의 업보이니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을 작정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30살 넘도록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제 시어머니는 정말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끝판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보거라. 내가 누구니? 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조금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냥 대답하면 될 일이지. 왜 또 나한테 묻고 있니? 대답 똑바로 해보거라. 내가 너한테 뭐니? 시어머니죠. 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래, 말 잘했구나. 내가 네 시엠이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럼 시엠이 대접을 안 하니? 남들은 한 달에 용돈 몇백씩 턱턱 내놓는다는데 너는 왜 시엠이한테 그렇게 안 하냐 이거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 우연 씨랑 결혼할 때 하신 말씀 제 나름 주의하느라요. 제가 쇼핑몰 따위로 버는 돈 하등 의미 없으니까 용돈이고 뭐고 괜히 환심사려 들지 말라 하셔서요. 말 그렇게 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니? 세상 사라는 거 뭐든 중용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용돈 드리도록 할게요. 그이랑 우선 상의 좀 해봐도 될까요? 내가 우연애비 사별하고 홀로 애 키우면서 밥값이며 식비며 대학 등록금이며 든 돈이 얼마인 줄은 아니? 상해는 무슨 상해니? 그냥 버는 돈 절반은 무조건 내놓아야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일은 항상 같이 대화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고작 쇼핑몰 하는 애랑 결혼시켜놨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찬밥 신세뿐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다. 정말 나 자꾸 너 결혼하게 한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 네, 어머님. 그럼 제가 그이한테 넉넉히 챙겨드리자고 말해볼게요. 너무 상심 마시고 마음 푸세요.
아무리 내가 우연히 친모 아니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전해라. 내가 그동안 친모 못지않게 피땀 흘려가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니? 여보, 어머님이 요즘 많이 궁하신가 봐. 용돈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정도가 괜찮을지 당신하고 의논하려고. 엄마한테 용돈 줄 필요 없어. 뭘 또 챙겨주고 그래. 그래도 어머님도 말씀 꺼내기 힘들었을 텐데. 당신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아들 노릇한다 소리 들으려면 용돈 정도는 보내드려야지. 당신이랑 나 결혼할 때 제일 반대했던 게 엄마야. 내가 더 잘난 집안에 잘난 여자랑 결혼해야 자기한테 돌아올 게 많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사람이 엄마라고. 그건 지금 결혼 못하고 계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 아냐? 어머님이 좋은 집안에 결혼시키려고 선자리 알아보고 엄청 뛰어다니신다던데. 형이랑 나랑 차이가 있다면 형은 엄마 친아들이고 나는 배다른 아들이라는 거지. 어릴 때부터 나랑 형 얼마나 차별했는지 당신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벌써 수십 번 들어서 외웠어. 고기 반찬 형 맨날 주면서 장남이 원래 키가 더 커야 하니까 그런 거다부터 시작해서 새 옷도 아주버님한테만 주고 그러셨다며? 내가 어릴 때 고기 때문에 서러워서 지금도 회식 가면 고기 킬러잖아. 이게 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 차별해서 그런 거라니까? 당신 원래도 먹는 거 좋아해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용돈 조금도 안 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으니까 좀 챙겨는 드리자. 나도 어머님이랑 사이 좋아지고 싶어서 그래. 받을수록 더 요구하는 사람이 엄마야. 괜히 용돈 줬다가 나중에 더 많이 요구할까봐 난 그게 제일 겁난다.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면서 돈으로 환심사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속으로 얼마나 환호성 질렀는데.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냥 해본 말이라면서 뒤집으시더라고. 버는 돈 절반 달라는데 역시 그건 무리겠지? 절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한테 쏟은 돈이며 애정 나한테 절반이라도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사람 진짜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냐? 그래도 요즘엔 잘하려고 하시잖아. 아들 하면서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백수인 형 창피하니까 이제야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엄마가 매일 나한테 들어간 식비며 학비며 다 계산했던 거 생각해봐. 아들 취급이 아니라 돈줄 취급받는 거지. 신혼집 장만할 때도 돈 한 푼을 안 보태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아들인 아주버님과 차별을 받아왔던 남편.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서야 태도를 뒤집어 잘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이미 환멸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워낙에 많기에 시어머니에게 감정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딱히 모자란 형편이 아니니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시어머니를 싫어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연히 알게 되겠더군요. 얘, 너가 얼마 전에 준 용돈 이거 무슨 차고 있는 거 아니니? 용돈이 50만 원이나 되는구나.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데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죠. 지금 너 혹시 내가 정말로 50만 원에 놀랐다고 생각한 거니? 꺼내기 민망한 말 시애미가 용기 내서 했는데 용돈 50만 원밖에 안 돼서 비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디? 어머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네요. 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서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니. 용돈 절반은 내놓으라고. 대기업 다니는 아들의 쇼핑몰 운영하는 며느리 둔 사람이 월 50만 원밖에 용돈 못 받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한다. 내가 아니라 아들이랑 며느리 인간이 안 됐다고 욕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겠니? 죄송해요. 아무래도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혼집 대출이며 이래저래 빠질 돈이 많아서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혼집 장만하는 거 안 보태줬다고 돌려 말하는구나. 여우 같은 기집애 보게 시모를 민망하게 하는 재주도 있는 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정말 쪼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이나 저나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 첫째한테 돈 빌려주라고 너희들한테 내가 한 소리 하기는 했지. 아닌 척, 모른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아주 계산이 약삭 빠른 애구나.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어머님. 너도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니 나도 계산기를 꺼내야겠다. 우연히 중학교 때 애비 사별하고 그때부터 내가 애 보육원에 보낼 수 있는 거 홀로 끝까지 키웠다. 망성하게 먹을 때니 하루 식비 2만 원으로 잡아보거라. 그리고 걔 돌보면서 먹이랴 입히랴 돌보랴 썼던 시간들 시급 2만 원 꼴로 잡아보고. 그 세월이 지금 10년은 훌쩍 넘었으니까 좋기 1억은 넘는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어?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버님 대학 들어갈 때는 학비 다 대주시고 그이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자취방도 아주버님만 장만해주고 그이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셨고요.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니까 그런 거지. 어디 나 하나 잘 되자고 그런 거야? 투자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거 모르니? 그런데 지금 그이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아주버님은 여지껏 백수시잖아요. 공부한다고 하시고 지원 필요하다 하시니 돈은 빌려드렸는데 솔직히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기만성 원래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당장 걔가 빌빌거린다고 앞으로도 쭉 그럴 줄 아니? 대기업이니 뭐니 잘 나간다 해봤자 중년 꺾이고 나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하루살이 신세야. 잔말 말고 용돈 올리라면 올리기나 하거라. 내가 진심으로 화내면 너 감당 못한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남편의 정말 친아들과 차별하는 게 느껴지는 시어머니. 하지만 괜히 집안의 풍파를 일으키기 싫었던 전 어머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습니다. 직장 생활로도 충분히 힘든 남편에게 어머님 일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간은 잠잠했지만 남편을 크게 화나게 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와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도 혹시 알고 있었어? 내 남편이 영문 모를 소리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당신도 모르는 얘긴가 보네. 뭔데 그러는데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나 말이지. 형이 요즘 어떻게 사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SNS에 살펴봤더니 최근 산 차 자랑 중이더라고. 아주버님이 무슨 형편으로 차를 바꿔? 당연히 엄마가 도와줬겠지. 차 자랑하는 사진에 엄마 사랑햄 이라고 적힌 것만 봐도 견적 나오잖아. 어머님 매일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하시더니? 아마 대출 받아서 사준 걸 거야. 이래놓고 우리한테 용돈 올려달라 뭐다 하면서 돈 뜯어내겠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신혼집 대출 말고 우리가 딱히 돈 나가는 건 크게 없잖아. 우리 형편이 그렇게 쪼달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말이야. 이 쪼달리지도 않는 돈 때문에 사람 기분이 그지 같아진다는 거야. 형이랑 나 자꾸 대놓고 차별하는 거 이제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만할랜다. 그만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 엄마가 알면 우리 형편 괜찮은 줄 알까봐 형 몰래 지원해주던 거 있지? 그거랑 엄마한테 매달 주는 용돈이랑 싹 다 끊어.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님 당신한테도 언젠가는 선물해줄 생각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당신도 엄마 요 근래 많이 겪어봤을 거 아냐? 이렇게 사람 호에 고마운 줄 모르고 차별이나 하는 사람들은 혼을 나봐야 해. 잘해줘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일단 진정해. 어머님한테는 내가 차차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입장 생각해서 내가 참아는 볼게. 근데 만약에 내 생각해서 엄마나 형한테 잘해주는 거면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나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이랑 인연 끊고 당신이랑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간 얼마나 서름이 컸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발이 좀 넓거든요.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옷 몇 벌 제가 따로 받아놨어요. 킥으로 보냈으니까 오늘 중으로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옷 얼마나 하는 거니? 나는 아무 옷이나 안 입는다. 잠시만요. 가격표랑 같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내드릴게요. 너 지금 시엠이 놀리는 거니? 네? 놀리단요. 나름 품질이며 가격이며 괜찮은 옷이라 선물 드린 건데요. 조선시대의 기생도 아니고 품격 없게 이런 옷을 어떻게 입고 돌아다녀? 시엠이 욕보이려고 너가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이따위 옷을 보내? 어머님, 저 어머님 나이대 분들도 코디해드리고 나름 패션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생소하실 수야 있겠지만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실 텐데. 너 그 잘난 돗대기 시장 경험은 궁금하지도 않다. 나한테 영업할 생각 말고 이 옷 돌려보낼 테니 그런 줄 알거라. 괜히 수고롭게 일만 만드니 왜? 이러니까 기껏 신경 써주고도 욕먹는 거다. 받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니? 제가 앞으로는 신경 더 쓸게요. 그이나 저나 뭐라도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건 잘 몰랐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또 뭐 돌려서 까는 거 같은데? 설마 내가 첫째 차 장만해준 걸로 서운해한다. 이거니? 들어보니 그이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선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더라고요. 내가 선물해준 적이 왜 없어? 걔 핸드폰 필요하다고 해서 장만해준 게 나다. 최신형 폰 큰 맘 먹고 사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그건 그이가 시험 1등하면 사준다고 조건 걸어서 받은 거고요.
어머님이 직접 좋은 선물 주신 건 한 번도 없잖아요. 네가 우리 모자 사이 끈끈함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참견이니? 보아하니 둘째랑 나 사이 네가 이간질이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작작하지 않으면 너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저는 단지 어머님이 그이한테 더 신경 써주길 바랄 뿐이에요. 더 신경을 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냐. 오늘 선물 돌려보낼 거고 옷 가격만큼 돈으로 보내거라. 네? 제가 그냥 드리는 건데 그걸 또 돈으로요? 이년아, 어디 시모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도 너한테 돈 받기 싫으니까 그럼 연락을 끊든지. 부모랑 자식 갈라놓는 꼴 보고 싶은가 본데. 네 소원대로 해주마.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신의 잘못은 전혀 모른다는 듯 뻔뻔하게 구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이야 애초에 떴으니 제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관계를 끊을지 말지 고민하던 제게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에 드린 용돈이 원인이었죠. 내가 너한테 대체 뭐니? 입이 있으면 어디 대답해보거라. 드러나 보게. 시어머니죠. 저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이년 아주 말은 딱 부러지게 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딱 부러진 년이 왜 시애미 맘은 맨날 모르고 속을 썩이니? 혹시 드린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이다, 생일. 내가 태어난 날 생일 용돈이 꼴랑 100만 원이 뭐냐. 시애미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연락도 말거라. 연을 끊고 지내는 게 차라리 속편하겠구나.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너 지금 감사하다고 했니? 이게 시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시모를 농락해? 미쳤어? 아니요. 너무 달콤한 제안이라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연락 끊자고 하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하면서 빌 줄 아셨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 시모고 우연히 애미다. 이게 막 나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사는 거 보태줄 때 어머님이 뭐 하셨는데요? 하다못해 집에서 쓸 가전제품 하나라도 보태주셨어요? 쪼달린다면서 앓는 소리 하시더니 정작 아주버님은 차 장만도 해주시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니.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야 집이 살아난다고. 그 집안이라는 거 거기에 있는 건 어머님이랑 잘난 아주버님 뿐이겠죠. 저나 그이는 애초부터 어머님한테 따박따박 돈 갖다 바치는 돈줄에 지나지 않잖아요. 우연히도 너가 이렇게 시모 잡아먹으려는 애인 줄 안다니? 안 되겠다. 사돈댁이며 일가 친척이며 너가 어떤 애인지 싸그리 까발려야겠구나. 그래봤자 어머님만 손해일 텐데 마음대로 하세요. 친아들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껏 차별해놓고서 효도 요구하는 엄마를 욕할까요? 그런 사람이라도 엄마라고 용돈 보태주다가 포기한 남편을 욕할까요? 너 내가 이렇게 집안에 난리를 일으킬 줄 알았다. 부모 자식 갈라놓고 이젠 날 아주 잡아먹으려 들어? 이 못된 년아. 그럼 끝까지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봤자 그이가 들어먹지도 않았겠지만. 너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 싫은데요, 아줌마? 뒷수습이 걱정될 정도로 시모에게 당한 것들을 되갚아준 저. 이 일을 전해들은 남편은 아주 잘했다면서 자기 속이 다 시원해진다고 기뻐하더군요. 호의를 베풀어줘도 권리인양 굴며 계속 요구만 하던 뻔뻔한 시어머니. 저희의 지원이 끊기자 빚이며 무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버님과 함께 고시원에 전전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오곤 있는데요. 앓는 소리를 하면서 또 빌붙어 올 게 틀림없으니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모자와 다시 엮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게 된 50대 엄마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불행을 겪게 만든 며느리를 생각하면 슬퍼하고만 있을 틈이 없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며느리는 욕심을 부리다 단단히 제게 꼬리를 잡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기만 했던 며느리를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따로 분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며느라기가 분가하자고 그래서?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많이 불편하다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제 신혼인데 직장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야 출퇴근도 편하고 적응도 하지. 어차피 나중에 따로 살게 될 텐데 미리부터 훈련도 할 겸. 네 아빠나 나나 딱히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불편할 건 없다만 너희가 힘들면 그렇게 해라. 대신 종종 찾아가서 먹을 거 챙겨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집사람 요리 솜씨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 걔가 아주 요리도 잘하고 야무진 면이 있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아주 잘해. 집사람 원래 요령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가르치면 금방 익히고 그랬다더라고. 저번에 나랑 같이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었는데 금방 익히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엄마한테 아침부터 마누라 자랑이니? 하여튼 분가하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너 보내려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큰일이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종종 찾아오면 되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러겠어.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와서 엄마 내키면 쉬고 가도 되고. 들릴 일 있으면 용건만 후딱 해결하고 나오마. 그리고 네 아빠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나도 그렇고. 에이 엄마. 이제 신혼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너희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단출하게 올린 상황이잖니. 애라도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안 묶여 있으면 애로라도 묶여야지 않겠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때 맞춰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둘 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첫인상도 싹싹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예절이 바르던 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전보다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며느리 때문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아니라고 하니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얘야, 너희 먹으라고 장조림 맛있게 잔뜩 해놨는데 가져다 줄까? 소고기도 듬뿍 넣고 간도 적절해서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구나. 어쩌죠,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이미 장조림을 잔뜩 해주셔서요. 이미 해준 것도 다 못 먹고 썩히는 중이라 받기가 그러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건 뭐니? 어차피 하는 김에 손 크게 한 건데 다른 집 주고 나도 다른 거 받아오면 된다. 그래, 뭐 필요한 건 따로 없고? 어머님이 늘 챙겨주신 덕분에 부족한 게 없네요. 다만 걱정인 게 그이가 요즘 밥을 못 먹고 통 말라가고 있어서요. 밥을 못 먹는다니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도 물어보니까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잘하면 회사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진용이가 회사 일로 고민인 줄은 전혀 몰랐구나. 들어가고 싶던 회사라서 잘 다니는 줄로만 알았더니. 원래 회사든 집이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라잖아요. 그이가 적응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너처럼 걱정해주는 이쁜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오늘처럼 진용이 문제 편하게 얘기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히 얘기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보되 힘에 부친다 싶은 건 전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집안 역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못했었던 형편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없는 형편에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을 만나러 인근에 방문했다가 명품 가방을 걸치고 비싼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걸음걸이부터 행동거지까지 모두 며느리가 틀림없었죠. 예, 내가 오늘은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너 누구 차에서 내리던데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길래. 내가 당장에는 말을 못 걸었었다만 나중에 곱씹어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길래 묻는다. 어머님 저 영주차에서 내릴 때 보셨구나. 영주? 그게 누구니? 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데 집이 엄청 잘 사는 친구예요. 가끔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노는데 저한테 선물로 명품 가방을 줬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받으라고 어울릴 것 같다고 하도 성화여서요. 그렇구나. 나는 또 하도 착용한 폼이 자연스러워서 네가 산 건 줄 착각했지 뭐니. 무슨 소리라세요, 어머님.
저는 입맛도 취향도 싸구려라서 이런 명품 같은 거 부담스럽기만 해요. 생일도 아니고 제가 환불할까봐 친구가 보증서 맞는다고만 안 했어도 바로 환불해버릴 수 있었는데 못 그래서 아쉽네요. 얘 선물인 걸 또 뭘 환불까지 하고 그러니. 어차피 그런 좋은 가방 같은 것들도 막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더구나. 그러니까 괜히 남 준다거나 환불할 생각 말고 그냥 네가 쓰고 다니거라. 저한테 그런 게 어울리기나 할까요? 내가 보기엔 그보다 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봤더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님께도 이쁜 가방 사드려야 할 텐데. 얘 말만으로도 고맙다. 당시에 며느리를 차 태워준 것이 친구라는 말에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생일도 아닌 날 며느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고 차량 역시도 여자가 몰기보다는 남자가 몰 법한 크기와 색깔이었었죠. 차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아들, 엄마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걸러들어라. 내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차에서 내리고 명품 가방도 들고 있더구나. 걔 말로는 가방은 선물 받은 거라고 하고 차는 친구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어서. 내가 요즘 그거 신경이 쓰여서 악몽도 꾸고 그래. 엄마 최근 찾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다 싶더니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걸 또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너희 둘 사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너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걔가 말했지만 불화가 있는 건 아닌지 오만 상상이 다 든다니까. 그래서 너는 혹시 뭐 며느리 친구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맞고 가방도 고마워서 선물 받은 거 맞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은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뭐 나야 늘 스트레스 받는 게 회사 일이지. 원래 세상 살다 보면 다들 치이면서 살잖아.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알겠니?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쁜 마누라 있겠다.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겠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지. 나는 말이야. 네가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긴 한데 말이다. 그래도 네가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힘들다고 한 번을 말 안 해서 많이 걱정이야. 군대 가서 고참이 괴롭힌 것도 너 전역하고서야 알았고 지금도 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며느리 통해서나 들었으니 이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가 싶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 걱정해주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도리 충분히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에게는 정말로 별다른 걱정이 없는 건가 생각할 때였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이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즈음 제게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엄마, 미안한데 다달이 보내던 용돈 좀 당분간만 끊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 너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줘. 네가 호의로 주는 거니 용돈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네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나한테 안 하고 지내서 많이 걱정되는구나. 원래 내가 식당 같은 거 따로 챙기고 안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거 챙기기도 하고 알아볼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힘들면 안 그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아들 고민 언제나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고민이 있으면 뭐든 털어놓아도 괜찮다니까? 만약에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왜 이혼하는지 이유는 묻지 말아주고.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아들 뜻이니 따라주고 싶지. 그런데 그 이유 정도는 엄마로서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아빠도 궁금해할 테고. 왜? 둘이 성격이 안 맞아?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어. 싸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네가 당장은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그게 또 달리 보이는 때도 있는 법이야. 그렇다고 혼자 끙끙 싸매지만 말고 엄마한테 꼭 말을 하고, 알겠지? 사실은 나 집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처리해서 미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도 정리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하기가 쉽지 않네. 조만간 집에 한번 들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응? 집사람은 집에서 나갔으니까 엄마가 와도 되고. 그래,
엄마랑 아빠는 늘 네 편이니까 꼭 말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은 반듯한 성격이었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호소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털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마주해오는 트럭에 박아 즉사했다는 아들.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순간부터 졸도하려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간신히 힘을 써서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장례 기간 내내 며느리에게 일을 알렸지만 무얼 하는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우리 애가 죽은 마당인데 이건 왜 자리도 자리하지 않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둘이 이혼한 마당에 장례식 꼭 참여할 의리야 없겠지. 그보다 당신 진용이한테 들은 얘기 좀 자세히 해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을 한 거야? 얘기는 나도 자세하게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닐까 싶어. 진용이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마저 못 들었네. 진용이 그렇게 간 거에 만약 며느리 고년이 수쓴 거 조금이라도 있기만 해봐. 내가 고년 그거 꼭 감옥에 쳐넣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아직 확실한 거 하나 없는데 미리부터 열 올리지 말자. 그리고 조만간 진용이 짐 가지러 집에 들를 건데 당신도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혼자 외롭게 죽어갔을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눈물이 다 나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아들도 부모님 주책이다. 안 그러면서 편하게 보지.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알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아들의 짐 가운데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곳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과소비로 아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실을 저희에게 말하자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고 변호사한테 가니 충분히 형사 문제로까지 취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이 죽었다면서요? 장례식 때는 연락이 닿지도 않더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 아들 죽을 때 너 대체 뭐 하고 있었니? 저 이혼 당했고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마당에 그게 중요할까요? 됐고 당장 그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이가 저한테 집 준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 한번 들어와 보거라. 반응이 영 이상하시네요. 저는 딱히 얼굴 뵙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만 하자고요. 그래, 너 아주 말 잘했구나. 네가 우리 아들 결혼 초부터 바람나선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돈으로 핍박해대고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다 알고 있다. 대체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집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시냐고요. 그동안 앞에선 착한 척 굴면서 뒤로는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도 잘 알고 있어. 변호사 도움 받아 핸드폰의 대화 내용 복원하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구나. 심지어 우리 아들 사망보험 가입하라고 종용하면서 피곤하다는데도 데리러 오라고 부려먹고 그랬다며.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애한테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협박하는 네 말까지 다 담겨있다. 이래놓고 아들이 고생해 산 집을 달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 넌? 그럼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이제까지 과소비로 아들한테 뜯어냈던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만은 곱게 못 넘어간다. 우리한테도 막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협박했었으니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너 조만간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거라. 어머님, 그게 감옥까지 갈 일이 되나요? 못난 남편 만나서 억울한 제 입장도 고려하셔야죠. 그리고 결국 저랑 결혼한 것도 그의 선택이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다면서도 제 뜻대로 따라온 것도 그 사람이고 교통사고도 본인 실수잖아요. 그래, 아주 네가 말 잘했구나. 그럼 네가 저지른 일들도 네가 선택한 거니 똑같이 책임지려무나. 아줌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집 포기하겠다고 하잖아. 짐승만도 못한 본색을 드러낸
전 며느리에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협박하고 착취해 이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집까지 요구한 미친 인간을 용서해줄 이유는 없죠. 곧 있을 재판의 결과가 부디 정의롭게 결말을 맞이해 하늘에 있는 제 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